제가 1963년 대학 입시 지원 때 어떤 전공하는 과를 선택할 거냐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공과대학은 갈 생각을 했었고 어떤 전공을 할 거냐는 것은 처음엔 다른 거를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림을 좀 좋아했고 그랬다는 그 이유로 우선 건축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우선 학교가 굉장히 집에서 멀었고, 그런데다가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거의 4년간 매해 무슨 학생 데모를 하는 바람에 조기 방학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졸업을 하면서 이제 모든 젊은이가 그랬듯이 군대 문제 때문에 저는 ROTC라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ROTC 장교로 임관이 돼가지고 전방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소대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숙소를 짓거나 무슨 벙커를 짓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 다음에 군에 있으면서 또한 경험이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어서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또 감독관으로 참여를 하면서 또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1970년 현대건설에 취업을 했어요. 설계사무소는 워낙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갈 생각을 못했고,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여러 현장을 다녔습니다. 여러 현장 다녔거니와 또 주로 본사에 앉아가지고 이제 견적 작업을 했는데, 하여튼 한 1년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는 거에 대해 그걸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 1년 후에 1971년에 유학을 결심합니다. 결심을 해서 그 당시에 저명한 건축가 루이스 칸, 로버트 벤투리 같은 분들이 그 학교에서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유학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설계 수업에 비로소 참여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대로 설계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 선생님이 와서 지도를 하면서 왜 이 디자인을 이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물쭈물, 언어도 짧았거니와 하여튼 확실히 그다지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이 궁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당혹해했고 또 자괴감도 들었고, 그렇지만은 다른 학생들, 외국 사람들, 학생들을 보면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도면, 소위 결과물을 제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자, 또 크리틱을 받자 생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계 스튜디오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면, 건축 설계를 하려면 자기의 어떤 관이 성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학생을 보면은 자기의 그려진 그림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설명하다 기가 막히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어요. 대학원 과정을 그렇게 마치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그 당시에 취업을 할 생각을 했는데 국내외 상황이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가 위치한 도시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한 사무실에 취업이 됐습니다.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취업을 되었지만은 비자 관련 등등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가 않아서 또 그거 하느라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어렵게 공부를 이제 계속 했지요.
제가 취업을 했던 사무실 이름은 GBQC라는 곳인데 그 사무실하고 후에 뉴저지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트렌턴 시의 도시계획국 설계실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 설계실도 또한 좀 특이한 설계실이었는데 독일에 잘 알려진 바우하우스라는 그런 월터 그로피우스가 시작한 그런 설계 조직이 있는데 거기처럼 거기에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 무슨 그래픽스, 또 3D 플래닝, 또 히스토리 프리저베이션 등등 여러 다른 부분의 건축 부분, 여러 부분의 공부를 한 졸업생들이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더글라스 켈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1979년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켈보 앤 리라는 사무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많이 했죠. 특히 그 패시브 솔라 아키텍처 부분을 거의 전문화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다가 고국의 저희 선배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1991년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범건축에 들어왔고 거기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있다가 인천국제공항 국제현상 공모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당선을 됐기 때문에 이제 그 KACI라는 설계 조직 가치건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프랙티스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어떤 목표가 뚜렷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다양한 동료나 경우를 거치면서 건축을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건물들을 만들지만 건물을 만든다 하면은 건물이 우리를 만듭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를 만든다. 즉, 건물의 그 형태나 또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크다 하는 그런 말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에 건물들 볼 것 같으면 좋게 얘기해서 개성 있는 건물, 또 창의력이 있는 건물 등등 그렇게 내세우면서 건물들이 들어서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건물을 지어질 때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또 환경에 순응하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생된 건축물, 또 자생된 도시, 그런 도시가 또 이런 건축이 제대로 건전한 건축이고 도시이고 현대에 들어와서 거의 질서 없이 지어지는 건물들, 이런 건축들은 그거는 지향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주택들이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형적인 아파트, 슬라브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 찬반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또,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고 등등 이유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그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 거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지향할 바는 건축가로서 특히 아름다운 건축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보면 어떤 이쁘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안아주는 아름다리 같은 큰 그런 폭넓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뭐 근사할 뿐만 아니라 포근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건축적 지향을 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 표현을 하자면 홀리스틱, 건전한 건축을 추구해야 될 그런 체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저는 미국에서 켈보 앤 리 라는 사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시작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한 20년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의 건물들을 해왔지만 저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건물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밀포드 레저베이션 환경센터. 이게 1982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79년부터 설계를 했고 이 건물은 도회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한 주 내지 2주 동안 이 센터에 데려와서 환경 교육을 시키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그 센터가 위치한 그 땅이 상당히 넓은 포코노 산악 지역인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얘들한테 직접 참여하는 건물이 어떻게 자연 환경과 순응하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건물을 시도했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의 에너지 보존을 위한 솔라 여러 가지 기술들 적용은 물론이고 물을 보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땅에 세프틱 필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더 어려웠기 때문에 마침 또 그때 어떤 기술보다도 어떤 개념이 한참 인기를 얻었냐면 건식 변소죠. 드라이 토일렛.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건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 보존,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보존, 또 건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또 추위에 저항하고 또 비바람에 저항하고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거기에 복합적으로 소개를 시켰어요. 예를들면 이제 유리를 태양 열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리를 많이 썼는데 남쪽을 향해서 그리고 최대한도로 남쪽으로 향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이걸 또 유리가 많으면 또 그쪽을 통해서 열 손실이 많으니 그거를 안쪽에 가장 그 당시에 탄열 효과가 높은 이 커튼을 치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뭐 이 추결벽이라는 게 있었는데 개념이 있었는데 그건 바깥에서 인슐레이션을 또 닫아야 되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살면서 그곳에 숙식하면서 직접 이렇게 닫고 열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그 환경 보존에
필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1982년에 준공이 됐고, 짓는 가운 도중에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환 교수로 와 계셨던 안영규 교수님, 그리고 유학 와 있던 건축 전공한 교수님들이 몇 번 다녀가셨어요. 당시로서는 1970년대 당시 이 친환경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한번 견학을 한 일도 있습니다.